미국 증시가 또다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마감 시점에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재료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셧다운도 피해갔고, 그리고 경제지표 쪽에서도 그렇게 나쁜 영향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산재에 있는 불안감에 관망세를 좀 보였을 테고요.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도 계속적으로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관련 회사가 곧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들이라고 본다면 직접적으로 리비안과 연결되어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연결된 회사들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직접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간접적인 회사까지도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IG가 지고 2차전지와 인플레, 방어주들이 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모든 주도주, 모든 급등주에는 유행이 지나가고 추세가 지나가고 주기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자, 그렇게 순환적인 흐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자, 새로운 주도주들은 어떤 것들인지, 또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은 이제 시작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자, 주말이고, 그렇지만은, 자, 4분기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10월의 첫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뒤숭숭한 분위기가 섞여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자, 10월 한 달 동안 또,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9월 동안도 고생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9월은 툴툴 털어버리시고, 자, 3분기 동안에 있었던 결과물들을 10월에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과도 관련된 부분, 또 연말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비들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꼭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시장 이야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제법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59% 하락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주가 하락세를 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월 이후로 처음 이렇게 많이 내린 그런 월간 하락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완전히 힘든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주식 격언에 이런 게 있죠. 9월에는 조심해라. 9월에는 약세를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 자, 9월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딱 들어맞으면서 네, 미국 시장의 어떤 하락세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증시 격언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 개별적인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은 사실 무시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기업이든 아니면 주가든지 간에 주기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에서 어떤 주가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 이런 어떤 격언들을 빌미 삼아서 또 매도를 쏟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충실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내렸으면 올라야지 라는 그런 증시 격언에도 네,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면서 미국 증시의 어떤 재료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는 있는 것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 이제 금리 같은 경우 봐야 되겠죠.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장 초반에 1.54% 정도에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후까지 보면은 이제 1.51%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조금 진정세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은 여전하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한다, 뭐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서 국채금리가 사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때문에 뭐 좀 부담스럽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6%대에서 꾸준하게 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또 1.4%대, 1.3%대 이렇게 다시 또 내려가 준다라면 뭐 투자자들은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크게 악재성으로 작용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큰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좌우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셧다운이었겠죠. 네, 어제 이제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지금 그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하원이 모두 다 통과를 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셧다운을 피했다. 뭐 이건 다 짜여진 시나리오였다고 아시죠? 뭐 극적 타결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그 마감 시한을 앞두고서 계속 뭔가 불편한 내색을 보이게 마련이지만 이거를 뭐 그 셧다운을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때에 셧다운을 간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에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지만 여전히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여기에다가 3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 여기에다가 또 부채 한도 협상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 디폴트와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도 통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3조 2천억 달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여전히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대치들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 즉 미국 디폴트를 피하는 것,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조 2천억 달러는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 원래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재료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생각했었던 대로 잘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경제지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그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가 36만 2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10,000명 정도 늘어났네요. 그래서 전문가들 예상치인 33만 5천 명을 웃돌았다. 자, 고용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고용 안 좋아지면 뭐예요? 연준이도 할 말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고용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럼 테이퍼링은 뭐 원래 하려던 대로 하죠. 12월 달로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테이퍼링은 이제 11월 달에 진행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가 지금 9월 동안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기 회복에 약간 둔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또는 고용이 다시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의 GDP,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요, 6.7%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예상치는 6.6, 지난번 대비해서도, 그 잠정치가 6.6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높게 예상이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성장률은 6.3%, 지금 2분기는 6.7%, 더 많이 오른 거죠. 물론 3분기에는 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률이 계속해서 커질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 경제적 충격이니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내려가는 것이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미국 시장이 매년 이제 뭐 6%대 GDP 성장을 한다.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기저효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것도 뭐 별 큰 문제는 지금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구매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가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 자, 구매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구매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구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0명 중에 64.7 명이, 즉 65명 정도가 뭐 자재나 아니면은 물건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구매를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100명 중에 65명 정도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예상치가 65 정도 나왔었는데 요거를 조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난달에는 66.8이었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수치가 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경제 지표는 특별하게 나쁜 건 없었어요. 그죠? 오히려 뭐 좀 도움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증시는 하락했다. 자, 뭐 어쨌든 미국 증시 하락은 이제는 뭐 재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는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재료는 재료일 뿐이고 내가 팔아먹는 건 팔아먹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전통적으로 9월달에 주가가 좀 약세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9월달 지나고 이제 10월달 시점 들어서면서 미국 시장의 어떤 반등, 그 다음에 또는 반등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만 간다라면 시장이 그래도 많이 진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재료들 특별하게 걱정할 것 없겠고,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 설명드렸듯이 전부 다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치는 다 그냥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힘든 그런 구간들만 우리가 잘 버텨내면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주말장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내려서 좀 불안한 데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게 된다면, 또 연휴란 말이에요. 지금 2일, 3일, 4일 이렇게 또 대체 공휴일이 껴서 연휴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망하려는 입장을 좀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오르기보다도 횡보한다거나 약보합세 또는 강보합세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죠.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진다면 조금 더 관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죠. 리비안이란 기업이 11월 달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예요. 뭐 테슬라 같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리비안이 지금 상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장의 이유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될 것이다. 즉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니까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위해서 상장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꼭 신규 투자를 위해서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상장이다. 뭐 그것도 뭐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대주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업을 상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한참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면 또 다들 윈윈하는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리비안이 이제 상장을 한다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이제 관련 주식 급등세를 보였다. 동국 RNS, 그 다음에 뭐 대유 에이텍, 에코캡, 대원화성, 이런 기업들 강하게 상승했고요. 세원, 우리산업, 우신시스템 등등도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아마존에서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해서 7억 달러를 투자받은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리비안이 상장한 이후에는 최대 800억 달러, 즉 94조 원,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시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42조 원대, 기아차가 32조 원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기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뭐 미국 시장에서 상장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뭐 쿠팡이 상장할 때도 뭐 100조 원이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쿠팡이 현대차, 기아차보다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근데 지금 쿠팡 계속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시 된다는 얘기도 좀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미국 시장은 일단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시총이 크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100조 원 정도라면은 그렇게 뭐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우와 막 이렇게 감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관련 업체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리비안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상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승세 보였다는 건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전기 픽업 트럭, 그 다음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에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대표적인 관련주로 꼽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혜주가 맞아요. 그럼 SDI 같은 경우는 리비안의 어떤 수혜주를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대형주이기 때문에 뭐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크기에 대한 그 성장이 그렇게 완벽하게 일어나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더라도 10%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도 상황이거니와 또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었고 뭐 등등등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주가 상승률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별론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수혜주는 삼성 SDI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종목들이 중요해요. 이 동국 RNS는 리비안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제품을 공급하면서 상승한 것이다. 이거 간접적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주가 상승률은 높았단 말이에요.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도 리비안의 시트를 현대 트랜시스가 공급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현대 트랜시스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고 있다. 자, 간접적인 부분이겠죠. 네. 에코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혜가 됩니다. 국내 유일의 특허 제품 와이어링 하네스, 뭐 인서트 그로멧 이런 부품을요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답니다.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직접적 수혜주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쁘지 않겠죠. 상한가 관계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대원화성은 어땠어요? 현대차와 기아차에 고급 소재 합성 피혁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 트랜시스가 뭐 리비안과 이제 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다리를 몇 개 건너야 돼요. 현대차 쪽으로, 또 현대차에서 현대차 계열사 쪽으로, 그 다음에 계열사에서 다시 리비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리를 2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한 부분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어떤 시장이 조금 안 좋았던, 또는 시장에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뭐 그런 형태 속에서 지금 뭐 연결고리가 있다고 묶어버리면은 그냥 다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은 사실 뭐 매수하지도 않겠지만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막 엮여있다 그런 부분들은요, 직접적인 상황에 엮여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간접적으로 돌아서 뭐 사돈네 팔춘이야 그러면서 올라간다, 이거는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다른 이유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추세적인 부분이 계속 상승하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조심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직접적인 기업인지 간접적인 기업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소재 부품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살짝 생각하기에 지금 직접적인 부분 말고 간접적인 부분에서 본다라면 이제 시트 쪽의 기업들이 또 올랐단 말이잖아요. 근데 대유에이텍 이쪽이 뭐 시트잖아요. 그 다음에 대원화상도 이제 합성피어 이쪽이니까 뭐 시트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트? 네.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대원화성은 특히나 더 그러네요. 고급 소재 합성 피혁. 요즘에 천연가죽 안 하나? 네. 아무튼, 네.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약하다면 주가가 다 같이 집단군이 형성돼서 상승하더라도 매수세가 약해질 그런 타이밍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낙폭이 컸던 9월 증시. BIG가 지고 2차전지 인플레 방어주가 떴다.
자, BIG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겠죠.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근데 얘네들한테 전부 다 악재가 떨어졌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백신 관련한 부분 때문에라도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됐었던 부분이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국가에서의 어떤 그 규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죠.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뭐 중국의 어떤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특히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낙폭이 굉장히 커졌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부담감이 좀 커졌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종목들은 공교롭게도 덩어리가 지어 있는 그런 어떤 집단군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 전부 다 악재가 나왔어. 근데 되게 좀 여기서 의미를 좀 생각하고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주도해가면서 쫙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뚝 하고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차익 실현이라 봐야 돼요. 네, 전부 다 차익 실현. 많이 올라간 기업이 떨어지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차익 실현이죠. 그러니까 뭐 규제 아니니 뭐니 이런 것들 나오는 것도 주가가 올라가려고만 하면 규제 아니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올라갈래라고 되는 건데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해졌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에 대한 어떤 타이밍을 못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 악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핑계거리 삼아서 매도를 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주도주였던 부분이었고 주도주가 꺾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해야 되겠죠. 자금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또는 이제 방어주들 이런 것들이 좀 상승했다. 뭐 지금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이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가 주가 상승세를 좀 보였다. 에너지 관련주들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또 시즌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슬슬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가격, 뭐 유가 이런 것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통신업도 주가가 올랐어요. SK텔레콤, KT, LG U+도 이 통신업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한 부분, 네, 지금 뭐, 그 다음에 화학 업종들, 전체적으로 다, 이 지수 또는 업종 자체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은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제일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근데 이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도 약간은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또 꺾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은 시장의 캐파가 워낙 크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성장성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들은 계속 가지고 가시되 단기적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또 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 금융주, 보험주들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의 어떤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수입해오는 업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네, 그런 기업들도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금속 광물업, 이런 것도 다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경제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포인트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또는 이제 바이오, 앞으로 뭐 이런, 그런 것들, 지금 당장 필요했었던 것들이 올라갔었다라면, 이제 걔네들이 많이 올라가고, 또 상황이 어느 정도 또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쪽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그 변화를 좀 잘 읽어내셔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분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주도주가 탄생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이 셧다운은 피했지만 하락세를 보였다. 자, 뭐 악재는 전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악재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투자자들이 약간은 이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더 좋은 그런 이슈적인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미국 증시 어쨌든 9월달 상당히 안 좋게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관련주가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직접적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돌아서 연결이 된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고요. 간접적인 종목군들은 나중에 매수세가 약할 때는 조금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 또 매수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매도하실 때 대응을 전략을 짜실 때는요. 변동성이 보일 때 간접적인 종목군의 어떤 차이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또 방어주들, 이런 쪽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BIG라는 하나의 어떤 섹터가 상승했었다라면, 이제는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는 계속 흘러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잘 맞춰서 대응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는 수익률을 갉아먹는다. 단기 수익에 현혹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자주 매매할수록 수익은 더 악화된다. 주식을 자주 사고 팔아서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종목을 잘 선정해서 장기간 보유하면서 그 기업의 성장을 지켜볼 때 고수익이 보장이 된다. 즉 좋은 주식을 잘 선정을 해서 매수하고 그 종목을 믿고 계속 보유하고 홀딩했을 때 결국에는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종목에 대한 믿음들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좀 더 멀리 내다보시고 천천히 느긋하게들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첫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고요. 10월 한 달 동안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